한강 몸통 토막살인의 범인 장대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대호가 사회정화형 살인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정화형 살인자란 매춘부나 기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사람들을 살해함으로써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진다고 믿으며 더 나아가 이런 살인을 통해 자기가 사회에 기여한다고 믿는 살인자의 유형을 말합니다. 장대호가 사회정화형 살인자인가라는 본 주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장씨가 히키코모리, 즉 운둔형 외톨이인지 아닌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경기대 이수정 교수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장씨는 은둔형 외톨이로서 컴퓨터 속에서 아바타 게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이수정 교수의 이러한 분석은 틀린 것이라고 비판했죠. 최근 SBS의 궁금한 이야기와에서 장대호에 대해 다루었는데, 방송 내용을 보면 장대호는 컴퓨터 전략 게임을 개발하기도 했고 사주 및 관상 전문가로서 사람들에게 사주 상담이나 주식 투자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배상훈 교수에 따르면 장대호는 손재주도 좋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장씨의 평소 모습을 봐도 장씨가 히키코모리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한 번씩 봐주세요. 어떡해. 여기 어떡해. 최근 이수정 교수가 고유정에 대해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분석하거나 장씨에 대해 컴퓨터 속에서 아바타 게임을 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을 보면 이수정 교수의 최근 분석은 너무 올드하고 관념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장대호가 사회정화형 살인자인가라는 본 주제로 돌아와서요. 최근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들은 막상 신상이 공개되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추려고 했는데요. 이에 반해 장대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모습에 기자들이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야, 갑시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 모릅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족들한테 미안. 장대호의 이런 모습과 살해 동기 때문에 네티즌들도 살인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장대호의 행동에도 이해할 측면이 있다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가지만 소개하면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라는 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후 최고의 명언이다. 양아치를 응징한 장대호 멋있다. 난 장대호를 이해해야겠다. 양아치들이 너무 만화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살인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저도 1992년 발생한 김보은 양 사건 이후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김보은 양 사건은 김도은 양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으로서 살해를 당한 의붓아버지는 검찰 총무과장이었으며 의붓딸인 김보은 양을 10대 때부터 12년간 성폭행을 했으며 포르노 테이프를 가져와 김양에게 강제로 보도록 하기도 하고 김양과 김양의 어머니를 번갈아가며 성폭행하면서 너희 둘 다 내 여자다라고 했다는 인간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인간은 죽어도 싼 생양합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장대호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장대호가 사회정화형 살인자이기 때문일까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정화형 살인자는 응징받을 만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진다고 믿으며 자신이 살인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고 믿는 유형의 살인자입니다. 비록 영화 속 캐릭터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정화형 살인자가 있죠. Detective.
After this, I'm gone. No big surprise. You're looking for me. 영화 세븐에서 케빈 스페이시가 연기한 존도우는 나태, 교만 등을 응징해서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쇄살인을 저지르죠. 이렇게 사진을 놓고 보니 헤어스타일이나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유영철도 자신이 사회정화형 살인자라고 믿고 있으며 그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유영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그 사람의 망상이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사회정화형 살인자라면 유영철이나 영화 세븐의 존동우처럼 능동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행동 특성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장대호의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모텔에서 우연히 조우하고 평소 자신이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과 갈등이 폭발하여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한 사회정화형 살인자의 경우 살인 피해자의 수가 여러 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죽어야 할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어요? 하지만 장대호의 경우 한 명의 살인으로 그쳤고 그 이후 바로 자수해버렸죠. 장대호가 평소 인천 대부도 토막살인의 범인 조성호를 옹호하면서 자신도 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했을 것이라면서 강도나 묻지마 살인의 경우에는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수차례 괴롭힘을 당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스스로 정의를 행사한 경우에는 도의적으로 무죄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정의를 행사한다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면 장대호는 사회정화형 살인자로 진화 발전할 기질은 다소 내재해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모습만을 본다면 장대호를 사회정화형 살인자로 보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호가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것을 두고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사회적 자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분석에 공감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장 씨는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와 관련해 상담을 해주고는 했는데 그가 인터넷에 쓴 글을 보면 주식 투자로 1억 5천만 원 이익을 냈다가 최근 1억 이상 돈을 날린 상태인데도 조금 더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장대호가 쓴 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장대호는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후 인생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자살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대호가 히키코모리까지는 아니지만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가족과도 소원해지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되던 채 평소 자신이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과 갈등이 폭발하면서 장대호는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이면서 인생을 포기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장대호의 심리 상태를 쉽게 명명하면 이번 생은 망했어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생망이 얼마나 무서운 심리 상태인지는 유현철과 정남규가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을 거라는 영상을 올려서 앞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정 정도 가슴의 분노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범죄자들은 특히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범죄를 통해 분노를 사회에 표출합니다. 이러한 분노가 고립이나 광기와 결합할 경우 범죄가 더욱 가속화되고 흉폭해질 수 있습니다. 장대호의 과거 이력이나 범행 후의 태도가 조금 독특한 점은 있지만 그 역시 범죄를 통해 이러한 분노를 사회에 표출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살인자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소득은 불평등해서 서민들은 늘 어렵고 갑잘된 사람들은 날이 서 있고 우리나라가 과연 살기 좋은 사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흉악범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장대호 사건 역시 우리 사회 수준에 맞는 범죄가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반성을 하는지 여부가 판사들이 양형을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인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장대호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괘씸죄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처럼 당당한 태도를 유지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장대호가 재판에서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장대호 역시 우리나라 범죄사에서 기르기를 남을 독특한 캐릭터가 될 것 같습니다.